3, 2, 1. And action. 가자. 톡톡 영화 만담. 톡톡 영화 만담. 톡톡 영화 만담. 톡톡 영화 만담? 저는 영화계에 늙지 않는 아저씨가 되고 싶은 엉클조입니다. 예, 저 18년차 김 기자입니다. 네, 저는 갈등하고 있는 구피디입니다. 필요할 때 나타나는 유밤장입니다. 지난번에 2개로 올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반응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고. 반응이 둘로 갈립니까? 두 개로 올려서. 두 개를 올려서 갈리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둘 다 들으려고 하나도 안 듣는. 그게 무슨 말이야? 둘.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렇지. 2개를 모아서 들으려고 하나도 안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어. 있고 제보가 하나 왔어요. 네. 그 제주도에서 지금 열심히 식당을 하고 있는 아, 그거 정리하셨대요. 정리한 거 아니고 그냥 맡긴 넘기고, 거야. 그러니까 맡기고. 누구? 소수 의견의 김성재 감독이 아, 예. 그 양반이 그 시네마 서비스에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에마 부인 얘기를 듣고 예. 강우석 감독이 에마 부인 출신이라고. 연출부였죠. 정인혁 감독의. 1편에 내가 그래서 예. KMDB 영상자료에서 운영하는 KMDB에 찾아가서 이게 헛된 제보가 아닌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는 에마 부인 1편은 예전에는 이제 연출부가 아니라 연출보라고 그랬잖아요. 예. 강우석 감독 연출보. 예. 그리고 에마 부인 2의 조 감독.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에마 부인 연출 제안을 받았대요. 받았는데- 그건 잘 몰랐습니다. 받았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달콤한 신분들로 데뷔를 하신 거지. 어. 에마 부인 할 뻔해. 했습니다. 강석 감독이 에마 부인 했으면 아마 지금보다 더 파워가 더 있지 코미디가 않았을까. 됐겠죠. 코미디. 서민 코미디. 저도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까먹고 있었는데 김성재 감독의 제보를 듣고 그 재밌어. 그 찾아봤더니 진짜 강우석의 이름이 딱 있고, 그리고 또 찾아봤더니 홍경표 촬영 감독이 거기에 촬영 보호를 하셨더라고. 아, 산실이군요. 거의 한국 영화에. 예. 꿀제보네, 꿀제보. 야, 한국 강우석 감독님. 홍경표 촬영 감독이 아마 그 집시에만가의 촬영 보호를 네. 하셨더라고요. 당신의 가장 트렌디한 그렇죠. 영화였을 흥행작이고 테니까. 매년 시리즈가 나왔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재밌었습니다. 그 오랜만에 KMDB에 가서 이런 클릭을 해보면은 이게 연출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경력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뭐 조감독을 했던 거, 뭐 연출부를 했던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걸 언제 한번 모아서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금 감독들, 유명한 시초? 감독들의 시작, 시초. 그런 어디서 비기린. 그 의외의 시작들 이런 것들을 한번 쫙 해야겠네요. 이거 괜찮아. 아이템 하나 나.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를테면은 누가 이제 카메오로 출연했어. 영화가 검색이 잘 안 되면 그 흥행작에 카메오로 나온 게 먼저 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지우고 싶다.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제가 이제 어느 포탈 쪽 그쪽에서 이제 N 포탈 쪽에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뭐 감독이나 촬영 감독, 미술 감독 이런 분들이 가끔씩 연락이 옵니다. 그것 좀 어떻게 지울 방법이 없느냐. 왜 네이버에 연락을 해야지. 네, 그러면은 그거를 내용 증명해서 그쪽에 보내면은 합당하면 다 바꿔준다. 아, 뭐 이렇게, 그렇구나. 내용 증명까지 해야 돼요, 그거를? 내용 증명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쪽에 제안을 요청? 요청을 해야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진짜 이거는 너무 틀린 사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꿔주죠. 지우고 싶은 각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그 팩트가 맞는데. 아니 근데 뭐 사라지게 할 수 아마. 있어요. 사라지게 할 수 있고 뭐 지금 국회의원 당선된 뭐 그 새누리당 쪽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예전에 우리가 20년 전에 만들었던 불안한 섹스의 조연으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누구지? 나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거를 그 김준기 선배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친구가 국회의원이 됐다. 근데 지난번에 보궐로 나왔는데 이번 20대에 국회의원 당선이 됐어. 근데 그분이 네이버에 연락을 해서 그거 지워달라고. 자기 모르고 출연했다고. 부끄러우셨나 아니 우리 보다. 영화가 이렇게 부끄럽단 말이야?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뭐 들으신 분들은 두라나 섹스라는 영화가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지상 감독 독립영화계 기인 괴승 지금까지 영화 계속 만들고 계시고요. 예, 이번에 예, 그 인디 포럼에 그 배틀 오브 광주. 광주 얘기 거의 실험 영화에 가까운 어쨌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가장 독립적인 영화를 만드신 분이 아닌가. 근데
영화들을 많이 했는데 개봉한 영화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영화들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풍운합니다 그분. 더 얘기하자면은 더 베트로브 강주는 명계남 선배가 제작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계남 선배의 그 팬, 그 팬이 그냥 돈을 주셨어요. 이지상 감독한테 2억인가 주셨대. 영화를 만들어라.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대단하네. 그게 더 베트로브 강주고 그걸 이제 부산영화제도 상영하고 서울등영화제도 상영하고 인디포럼까지 상영해서 불안한 섹스가 몇 년도 영화였어요? 97년에 찍었고 98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 틀고 개봉은 2002년에 했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나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영화법을 바꾼 영화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슈를 나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였지만 솔직히 진짜 너무 재미없었어요. 진짜 독립영화계를 떠나게 한 어떤 그 이런 게 DVD, 난 DVD가 독립영화가 있어요 집에. 라면. 그거. 뭐 아는 알만한 분들 다 출연하시고 되게 그 영화의 OST는 함춘호 씨가 작곡을 해서 와. 저도 그 영화에 출연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독립영화의 편집에서 패, 잘렸었죠. 그러니까 독립영화의 패기는 진짜 잘 제대로 보여준 것 같은데 글쎄 이제 20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는 이재상 감독님하고 친하고 어려서서 얘기 못했는데 그때- 감독님 좀 재미없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출연했던 장면이 보석상 점원 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지상 감독이 직접 보석상 주인 역으로 나왔어요. 주인공은 김선아 씨였어요. 김선아 씨. 아니 그때 손님이었고 그때 손님이 김선아 씨였고. 주연 배우였던 서정 씨가 보석을 훔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연기를 보여줬는데 이지상 감독 스스로 자기의 연기에 어설픈 걸 알고 그 장면을 전체를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예, 저도 그 장면에 이제 지금 그냥 통으로 드러냈고 지금 부천영화제 프로그램 하는 김영덕 씨는 프로그램. 그 장면이 살았죠. 있지 정말 출연했지. 대단한 열연을 합니다. 정말 예, 거의 자네 연기 한번 해볼 생각 없나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새록새록 옛날 생각이 나는데. 진짜 막 예, 네, 추억 열차에서 내리셔서 네. 개봉작 소개로 가죠. 예, 교봉장 뭐 다 가장 큰 기대작인 박재혁 감독의 10번째 영화 아가씨 이따 테마로 뽑아서 이야기할 할 영화고요. 뭐 사람들이 박찬욱 감독이 10번째 영화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데뷔 연도도 되게 빠르고 그리고 사실은 그 매년 영화를 만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다 기억할 만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대부분 제 입장에서도 이분은 과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10번째 영화 10번째 영화예요. 따져봤더니 진짜 10번 장편도 장편만 되게 10번째. 단편도 되게 많아요. 대여섯 편 되고 장편만 이제 10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영화 또 한 편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3편. 이게 벌써 3편이 됐네요. 네. 이번에 조금 이제 다른 게 그 제목이 이제 부제가 화성에서 온 소녀거든요. SF인가요? 네, SF 컨셉이 많이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인상적이고 독특해요. 로봇이나 뭐 약간 이제 좀비나 막 이런 캐릭터들도 이제 등장이 되고 그러는데 조금 이제 비주얼이 디테일해서 S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눈높이가 되게 높잖아요. 할리우드 영화에 그런 거 익숙해서 그런데 그 비주얼의 디테일 이런 데서 조금 이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제작비를 조금만 더 썼으면은 되게 이제 매끈한 그런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시도 장르적 시도로서는 되게 뭐 저예산 영화한테 돈을 더 중요하다고 쓰라 생각이 그러면은. 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예산이면 그 바운더리 안에 조금만 더 썼으면. 근데 이 영화가 3편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그 전 영화들이 그렇죠. 어쨌든 그 작게나마 그 손익분기점을 넘었고 수익이 계속 됐기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이제 김 기자 얘기는 조금 그 만듦새라든가 이런 게 빈틈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얘기인 거죠. 빈틈이 많이 보인다기보다 조금만 더 그 제작 환경이 좋았다면은 저런 비주얼의 디테일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그럴싸하지 않았을까. 그 SF 장르가 되게 중요하니까요, 사실 그런 게. 딴 장르도 뭐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러니까 다른 장르에 비해서 우리의 눈높이가 되게 훨씬 더 높은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국 영화 이제 양치기들이라는 영화는 이제 그거 재밌어요. 네. 양치기들 상당히 재밌고 아카데미 영화예요? 그 영화 아카데미에 맨날 장편 연구 과정으로 그렇죠. 프로젝트. 만들잖아. 이를테면은 소셜 사수꾼이나 포비아처럼. 쇼설 포비아 같은 영화처럼 그 거기에 스타도 나오고 그 영화를 통해서 스타가 탄생하고 그 한국 영화의 그 젊은 패기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양치기들도 그 초반 분위기는 거의 이제 파수꾼의
육박할 정도로 어떤 긴장감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양치기들 하면은 그거잖아요. 그 거짓말쟁이. 근데 이 주인공이 그 배우예요. 배우인데 잘 안 되는 이제 배우인 거지. 그래서 역할 대행에 심부름센터 같은데 역할 대행을 해요. 대행업. 예, 그러다가 그 살인 사건이 연루가 돼요. 여기까지만. 근데 스포일러죠. 아니 살인 사건 이것까지는 모르. 그러면서 그 어떤 긴장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상당히 탄탄하게 그리고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 주연은 거의 원탑 배우가 이제 박종환 배우인데 그 베테랑의 그 오프닝에 나왔던 그 배우예요. 박종환 배우. 여러분 기억하실 만한 배우고요. 오늘 영화 윤성호 감독 그 부분에도 나왔던 배우고 그 배우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연기라든가 게 멋있고 그 어떤 뭐 범인이 누구냐를 떠나서 이 배우의 떠나서 떠나야 이 합니까? 배우의 어떤 그 비애감이라든가 이 사건에 계속 연루되는 이런 과정들 보여주는데 상당히 최근 영화 중에서는 그 상당히 뭐라 그럴까 짧게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떤 긴장감은 상당히 높은 영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력한 이제 추천이네요. 예. 보십시오. 그 아가씨가 이제 그 영국 소설 원작이잖아요. 핑거 스미스, 세라 워터스의 또 한편의 또 영국 소설을 각색한 영화가 있습니다. 미 비포 유라고. 예, 그 뭐 이렇게 많이 안 알려졌지만 의외로 입소문이 이제 있어 굉장히 흥행이나 이런 데서 짭짤한 좀 그런 영화인데 이제 조조 모에스라는 그런 작가의 원작 소설이고요. 나름 유명합니다 이 소설. 그리고 이제 그냥 전신마비 환자를 6개월 동안 이제 간병하게 된 남녀.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전신마비 환자가 된 거고 촉망받는 젊은 사업가에서 그리고 이제 여자는 그냥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여자가 그냥 6개월 동안 간병하면서 둘 사이에 이제 생겨난 로맨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논란이 있어요. 소설 논란이라기보다 시비 소설보다 더 못하다. 그리고 아니다 이 정도 살렸으면 잘 살렸다.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영화도 의외로 주목받고 있는 조용히 미 비포 유. 예, 미 비포 유. 예. 그 다음에 호러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더 보이 인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할 인형 호러입니다. 예, 척키 우리 인형 그럼 척키 생각나잖아요. 척키가 좀 오버하잖아요. 걔는 근데 이제 여기는 아주 미묘한 톤으로 고개 살짝 돌리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인형을 수집한 사람도 있어요. 네, 예, 그런 그 되게 막 사람이랑 되게 비슷해. 예, 한 5, 60만 원씩 되고 이런데 그거 옷 갈아입히고 그 인형을 들고 사람들이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공포로 표현돼 어떻게 보면 되게 공포스럽게 요즘 호러의 트렌드인데 컨저링도 이제 인형이 나오더니 거기 컨저링 보면 이제 인형 나오잖아요. 거기 투 원? 아니 원. 원에? 예, 투는 아직 개봉을 안 했고. 그래. 그래서 하여튼 이게 더 보이라는 영화 있고 그리고 재개봉하는 영화 두 편이 있어요. 피아니스트 미카엘 하네케의 전설적인 영화. 이게 거의 공포 영화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는 어서. 압도적인 세 가지 색 블루 키에슬롭스키 올해 20주기입니다. 사망. 그래서 피아니스트 그때 개봉을 이 피아니스트가 있었고 로만 폴란스키의 피아니스트가 아카데미상 있어서 받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했냐면 그냥 로만 폴란스키는 피아니스트라고 그러고 하네케는 엽기 피아니스트라고 그래서 구분했었어요. 저널에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자료 좀 주세요 이렇게 통화하고 막 이럴 때 엽기 피아니스트라고 이제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그래서 미카엘 하네케의 최고작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죠. 이게 이자벨 위베르 주연에. 그렇죠. 제가 깐에 딱 한 번 갔는데 이때 갔어요. 갔을 때 정말 이 영화를 시사할 때 깐이 이런 거구나 느꼈던 게 한쪽에서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한쪽에서 막 서로 지들끼리 영화 보면 지들끼리 싸워.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래서 이래도 되는 거구나. 시사회에서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핸드폰 소리만 울려도 막 이러는데 애들은 막 영화 볼 때 좀 근엄하게 보는 편이죠. 근데 애들은 막 굉장히 자유롭게 보더라고요 영화를. 그래서 영화 이제 시사 다 끝나고 이제 아무튼 이 영화가 그때 그 황금종려상은 이제 난니 모레티의 아들의 방이 탔지만 이 영화가 실질적으로 사실 가장 주목받았던 영화죠. 심사위원 대상과 남자 배우상, 여자 배우상 세 개를 상을 탔던 그런 영화죠. 예. 이 영화가 재개봉 다시 보면은 그때 감정이 있을까 뭐 근데 이런 생각이 무슨 들어요. 뭐 재개봉에 무슨 뭐
뭐 그런 어떤 무슨 이거는 동기 이유 이런 게 있나요? IPTV 이제 아. 그거 하면서 재개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재개봉하는 화제작들이. 이제 어쨌든 영화가 이제 블루레이가 나오거나 뭐 이러면 최근에 디지털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화질도 좀 보정을 그치. 하고 그리고 컷이 좀 이상한 것들을 약간 이제 수정을 하고 이래서 그 화질을 이제 높여서 마스터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IPTV나 뭐 블루레이를 낼 때 그걸로만은 부족하니까 되면 개봉작 딱지를 붙여야지 개봉작을 만들어야 그러면, 되니까 개봉을 해야지 좀 IPTV에 이제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그런 이제 단가가 다르지. 그렇죠. 개봉작하고 미개봉작이. 굉장히 이렇게 요즘 한국 극장의 되게 중요한 문화죠. 예, 보면 다른 해가 꾸는 꿈도 박찬욱 감독의 다른 해가 꾸는 꿈도 그 디지털 리마스터링 해가지고 IPTV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들어갔던데 그랬더니 박찬욱 감독님 야 그거 나한테 연락도 없이 그냥 했어.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냥 뭐 감독이 판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구나 했는데 그런 게 요즘에 이제 최근 그렇죠. 유행이고 저희도 다 보진 않지만 가끔 이제 뭐 옛날에 봤던 거를 기억하면서 다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때 몰랐던 장면이라든가 영화적 함의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거 다시 봤는데 아 그땐 좋았던 것 같은데 내가 늙었나? 그 옛날에 어떤 흥분과 긴장이 안 느껴지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 것 같은데 피아니스트는 IPTV를 보기보다는 극장에서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전히 셀 것 같은데 워낙 그렇죠. 이 쇼킹한 장면들이 저한테는 많아가지고. 이게 공포 영화야. 그리고 세가시대 블루, 그러니까 이게 산업적인 필요에 의해서 IPTV에 결부되어서 그렇죠. 이렇게 재개봉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이제 의미, 그러니까 이제 뭐 예. 키에슬롭스키 이런 거와 또 결부되어 뭐 이런 식으로. 뭐 궁극적으로는 다 산업적으로 그런 목적이지만 이제 세가시대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 블루 화이트 레드가 다 개봉이 되고 베로니카의 이중생활도 개봉이 됩니다. 재개봉이. 그러니까 정말 이거 예전에 정말 그 좋지 않은 화질로 비디오나 막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 좋지 봤던 않은 영화들이 화질의 이제 산실 문학에서 필름으로 근데 저는 다 극장에서 봤어요. 예, 이 영화를 네. 이제 다시 볼 생각을 하면 또 되게 가슴이 특히 저는 이제 이 세 가지색 영화보다 이 베로니카 이중생활 김 기자가 좋아하는 영화지. 예, 굉장히 옛날에 내 별명이 베로니카 이중생활이었는데 성당 본명이 베로니카였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중생활 하신다고 낮에는 나와서 미사 보고 얘들아 착하게 살아야 돼 기도하자 그러는데 밤이면 술 퍼먹고 다닌다고 별명이 베로니카 이중생활이었어. 그래도 그 죄를 씻긴 씻어야죠. 교회 가서. 아 그런 거야. 아니, 그리고 이 영화는 저는 이제 OST가 기억나는데 그 지비근유 프라이즈너의 지비근유 프라이즈너. OST를 진짜 사가지고 예전에 문화학교 서울 그 시사실에 맨날 틀어놓고 그래서 지금도 그 음산해요 노래가. 사운드가 음악이 기억나고 지비근유 프라이즈너는 막 데미지 이런 영화도 음악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숭배하던 그래서 영화의 이미지도 되게 강력했지만 그 사운드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뭔가 좀 그걸 듣고 있으면 좀 품위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랜만에 그 성함을 들으니까 이름을 들으니까 이름 그 한참 이제 갑자기 그 이름 외우기 힘든 감독들이 막 대거 나타났잖아. 난 내 어릴 때 기억이 쓰면서 외웠던 것 같아. 키에슬로프스키. 그래도 그쪽은 좀 난데 이제 태국 쪽 아피찹. 아 그쪽은 이제 포기. 위타세라쿤 네, 막 너무 이제 힘듭니다. 어디서. 예전에 부산 영화제 때 아피차퐁 영화가 이제 개막작일 때 그 김동호 위원장님이 읽으시잖아요. 얼마나 조마조마하던지 우리가 아피차 저거 어떻게 정확히 읽으실까 막 너무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피차퐁 위타세라쿤 이것도 쓰면서 외웠던 것 같아. 아무튼 막 키에슬로프스키. 태국 호러 영화 감독들은 절대 막 이름 길어 그리고 타르코프스키. 키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뭐 스키잖아. 그래도 스키로 끝나잖아. 곤찰롭스키, 키에스롭스키, 줄랍스키. 줄랍스키. 태국도 뭐 논지 니미부 니미부트로 가죠. 아 니미부트로 어려웠어. 가면은 영화 괜찮아요. 아, 참. 그래서 이케슬롭스키 20주년은 좀 되게 그 중요한 것 같아요. 서거라 그러는데 그 돌아가신 지 20년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의 존재를 믿었던 마지막 감독일 수도 있어요. 영혼의 존재 믿는 진짜로. 아니 그 이후에 영혼의 존재 믿는 거 곡성 아니야? 곡성? 그 잡신의 존재를 믿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멘트 네. 20년 만에 꺼내든 이 멘트. 네. 사실 그때 이제 서구 영화가 이제
그 제가 예전에 되게 친했던 그 키오슬롭스키 10개 이런 거 출시하셨고 했던 신부님이 계세요. 분도 예, 분도시청각. 분도 시청각. 이민덕 신부님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 제가 일을 한때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을 여쭤봤어요. 그 종교 영화 중에 신부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영화가 어떤 영화냐 했더니 그 영화라는 그런데 예수의 모습을 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 있다. 그런데 자기는 오히려 이 키슬롭스키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서 신이 직접 등장하진 않지만 예수나 이런 인물로서 등장하지 않지만 장면에서 신의 숨결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래서 나는 왜 못 느끼는데 느끼셨을까 해서 되게 그 신부님한테 이제 많이 얘기를 듣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10개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네, 10개.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뭐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이런 걸 보면은 야 이걸 언제 다 보지 했는데 보고 재밌어요. 나면은 그 뭔가 메시지를 받은 것 같은. 엄청나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이 서로 자랑하고 그랬어 누가 더 많이 받는지, 누가 몇 번 받는지. 이분이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가 이제 쓸데없는 연옥이었잖아요. 짓도 연옥. 예, 근데 이제 그건 랑페르라는 영화를 이제 이 사람이 쓴 키슬롭스키가 쓴 이제 그 각본 원안을 가지고서 이제 다른 감독이 만들긴 했었는데 아무튼 이분이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50대에 돌아가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폐암. 예. 이게 젊은 나이에 디테일을 강하군요. 아니 그 데뷔도 일찍 디테일인 하셨어요. 줄? 다큐멘터리 쪽 60년대에 데뷔를 하셨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 그 영화를 만들면서 세 가지 연작 시리즈로 그 초기 다큐들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일반적 다큐와 많이 다른 그런 느낌들이 평도 있습니다. 기억나? 정성훈 선생 막 다 사랑에 화이트. 관한 짧은 필름은 진짜 아직도 기억나네. 장면이. 여기에 뭐 블루의 그 줄리에트 비노시 벽을 쫙 긁으면서 지나가 와. 그 이렇게 벽을 쫙 긁고 지나가잖아요. 그 이준익 감독님이 그걸 되게 인상 깊게 보셨대요. 그래서 왕의 남자에 보면 이렇게 벽을 이렇게 긁고 가잖아요. 그거 알아? 그 오마주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음악이 프라이즈에 너의 음악이 깔려야 돼요.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소름 돋지. 너 몰랐지? 막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니 그리고 그 당시 그 저기 뭐야 블루 포스터 안 붙어 있는 카페가 없었잖아요. 맞아. 블루랑 네. 베티 블루, 블루랑 블루. 그랑블루. 그랑블루, 세 가지. 블루, 삼블루. 베티 블루, 그랑블루. 그랑블루. 그리고 가끔 가면 이제 바그다드 카페. 그다음에 뭐 이런 보디가드 거. 네, 들어오고. 보디가드가 이게 항상 그거 없었던 블루가 안 그렇죠. 깔려 있던 그 카페가 없었지. 우리는 옛날 영화 얘기를 해야 되나 봐. 신작보다. 요즘 이 팟캐스트 컨셉을 좀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야 술술 나오네. 특히 있잖아. 그래갖고 슈가맨처럼 우리 그냥 샤카 같은 데서 이렇게 그네 의자 타고 있으면 그랑블루. 재개봉 영화 전문 야, 팟캐스트. 메라튼도 걸려 있단 말이지. 흑백으로. 그렇죠. 와 진짜 오랜만이다 샤카. 그런 데 정말 가서 그렇습니다. 샤갈의 눈 내린 마을 이런 데 가면 다 걸려 있단 말이지. 강남역. 그렇죠. 그런 그 블루. 아무튼 뭐 그런데 앉아서 삐삐 쳤던 기억이 나네요. 그 전화 기다리고. 그만. 추억의 영화군요. 네, 응답하라요, 개봉작 체크를 이렇게 우리 팟캐스트를 재개봉 전문 팟캐스트로 바꾸는 게 이게 할 얘기도 있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와, 막 피아니스트와 옛날 스크린 옆에 싸놓고 막 방송하고 그랬었는데 읽어가면서 제목 재밌겠다. 박찬욱 감독이 옛날에 칼럼에서 썼던 거 이런 거. 네, 읽으면서. 그런 거 조목조목 그렇지. 짚어가면서 아무튼 이 개봉장 체크를 아주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끝내야겠죠. 예,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아가씨로 넘어갑시다. 고아야, 내비가 부재였고 이모부는 말 그대로 후견인일 뿐 재산은 이대고 거야. 생쥐 같은 우리 수키가 낮이면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나를 사랑하게끔 살살 꼬여주기만 한다면 백작이 도착했다. 이제 시작이다. 난 모르겠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지.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번째 테마가 이제 아가씨입니다. 그래서 뭐 유반장이랑 제가 봤는데 저는 오늘 방송을 위해서 예매를 해놨는데 전날 술을 먹고 표를 날렸어. 감독님 저 유료 관객입니다.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편집해 주세요. 네. 절대 하지 마. 아가씨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그래서 유반장과 이제 제가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반장은 어떤 아가씨요.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제가 딱 느꼈던 게 원래 박찬욱 영화들이 엔딩이 조금 되게 복잡 미묘하게 끝나잖아요. 막 웃으면서 웃고 막 웃는데 우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으로 끝나는데 이번에 아가씨는 되게 명쾌해요. 그래서 그렇죠. 되게 딱 잡아줘요. 그래서 오히려 엔딩보다는 그 과정에서 더 볼거나 재미를 더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근데 미술 확실히 그 되게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영화 속에서 스포 얘기를 하면 그거 뭐 상 받았으니까 미술이 좋겠지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 특이하다니까. 미술뿐만 아니라 촬영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다미 방에 대한 아이디어는 확실히 달랐던 것 같고 그게 막 그거 외에도 그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 집안의 이런 모습들이 동양적인 거랑 그다음에 그 서양적인 게 정말로 이렇게 위화감 없이 딱 보여요. 근데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그렇죠.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어요. 그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옆방에 유성희 미술 감독이 있고 박찬욱 감독이 있고 그냥 하루에 2-3번씩 계속 어떻게 만들까 회의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이제 미술인데 칸에서 상을 탈만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영화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면은 미술과 촬영 굉장히 그 한정된 공간이거든요. 거기가 그렇잖아요. 실내 딱 그냥 거기에서만 카메라 움직여야 되는데 렌즈를 70년대 아나보핑 렌즈를 복각해서 썼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렌즈가 아나보핑 렌즈다 보면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확확 뒤틀리거나 이렇게 움직임이 커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그걸 남용하진 않았는데 심도가 얕아서 이제 심도 맞는 부분과 이제 상하는 이제 좌우 상하는 이제 포커스가 좀 많이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영화가 되게 정중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카메라웍이 굉장히 카메라웍이 이렇게 굉장히 역동적이라 느껴지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서 어떠한 그런 이렇게 움직임들 그런 그 섬세한 그런 움직임들이 되게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독특하죠. 그리고 그 개가적인 걸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게 제가 스토커 때도 박찬욱 감독 만나서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다음 작품은 어떤 영화입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남성적이고 아웃도어에서 주로 펼쳐지는 난폭한 영화가 될 거라고 기대하라고 그랬어요. 영화를 봤더니 여성적이고 실내에서만 주로 이루어지는 굉장히 이쁜 영화를 만들어놨어요. 감독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중간에 하나가 엎어졌어요. 할리우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서부국인데 시나리오를 제안 받고서 너무 많이 고쳐버렸대요. 박찬욱 감독이. 그랬더니 프로듀서가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도 박찬욱 감독 나는 그래도 처음 그 시나리오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게 엎어지고 이 핑거 스미스 원작을 제안한 사람이 이제 올드보이 때 그 원작 만화를 제안했던 임승용 대표라고 용필님 대표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원작을 만화를 이제 제안해서 그걸로 해가지고 깐에 갔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아가씨를 그 스토커 전에 이미 제안을 했어요. 소설을 판권을 확보해가지고 제안을 하고 이번에도 또 그 임승용 대표 PD의 그 제안을 또 각색해서 또 이제 이번에 또 깐에 간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영화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내용을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깐에서 하도 막 뭐 혹평이 있었다 뭐 찬반양론이 있었다고 얘기들이 많이 들렸죠. 그래서 잔뜩 기대 및 또 와 엄청 뭐 잔혹한 게 또 뭐가 있나 뭐 이런 거도 봤는데 순하고 이뻐요. 순하가 이뻐서 의외로 굉장히 평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이렇게
흐뭇하게 극장문을 나섰던 그런 기억이 제목이 나요. 아가씨니까.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게 원작은 핑거 스미스 이게 소매치기라는 뜻인데 한국 제목은 아가씨고 영어 제목은 하녀예요. 그렇죠. 맞아. 하우스메이든 이게 나오잖아요.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든이군요. 하우스메이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세 개의 그 캐릭터가 여자 주인공한테 다 있는 거예요. 이 여성. 그러네요. 예,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잔재미 이런 것 같고. 그리고 영화는 박찬욱 감독이 저는 상업영화 한국의 상업영화 감독들 중에 드물게 양성성 같은 걸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이 막 복수 얘기를 하다가 한동안 남자들 얘기했잖아요. JSA 막 이런 거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여성들의 이야기로 뭐 감독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제 딸이 커가면서 사실 남자들에 대한 흥미는 점점 사실은 잃어가고 이제 그 딸이 커가면서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긴 변화가 아닐까 뭐 생각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금자씨부터 여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영화는 그 이야기 그거의 정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목 자체가 아가씨죠. 그래서 뭐 배우들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배우가 김민희는 사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 김민희밖에 없어요. 리얼리? 네, 진짜로. 김민희는 굉장히 편하게 연기를 했다고 그래요. 너무 그 뉘앙스를 잘 알고 네, 어떤 느낌인지. 그 다음에 김태리라는 배우가 이제 신인이지만 사실은 프로 극단에 한 2, 3년 있었어요. 대학 내내 연극반을 했었고 그래서 김태리라는 배우 연기를 보면은 사실 그 신인 배우도 되게 의욕에 차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연습 많이 하고 뭔가 숙지해서 그걸 연기한다는 느낌 이런 것들 많이 주는데 이 배우는 가끔씩 보면 되게 막 한다는 느낌도 막 줘요. 연기를. 그래서 이제 박찬욱 감독 말에 의하면 과장된 연기 이런 거 자체를 배우 자신이 싫어하고 뭐가 되든 간에 그냥 자기 식대로 하는 그런 되게 기질이 있고 그래서 박찬욱 감독도 현장에서 뭐 연기 주도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배우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고 캐릭터에 대해서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찍을 거야. 영화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김민희와도 많이 얘기를 하고 하정우와도 얘기를 많이 하고 감독이랑 더 많이 하고 이러면서 이제 캐릭터 잡아냈는데 굉장히 좋은 배우 하나가 등장하지 않았나. 단편에 문영이라는 단편에 나왔고요. 예. 그 뭐 작년에 나온 영화고 올해 여기저기서 이제 상영이 되고 예, 있고 그렇죠. 그 뭐 이 아가씨가 나오기 전부터 이제 뭐 캐스팅 소식이 있으니까 이 배우를 보러 그 영화들을 많이 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 뭐 문영이 단편이긴 한데 영화 러닝타임 되게 길어요. 한 40분 정도 되는 영화고 근데 거기서 그 여배우 2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배우가 이제 정말 저도 처음 보는 배우인데 상당히 에너자이틱하게 연기를 하고 힘이 있어요. 네, 영화제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 배우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미 아가씨 캐스팅 됐습니다. 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우리 독립영화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아니, 뭐 갔다가 올 수도 있는.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오히려 독립영화 감독들이 아쉬워하기도 하고 했던 이제 배우예요. 그래서 뭐 주목할 만한 배우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엔 신인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그렇죠. 지금 추앙받고 있는 그 것입니다. 저희 소속사 대표님은 지금 인생을 걸으셨다고. 아, 진짜. 이제 김태리한테 지금 아가씨 개봉 이전에 들어온 시나리오는 전혀 보지도 않고 모든 결정은 아가씨 이후로 미루겠다. 이제 간만에 지금 영화계 이제 좀 저기 뭐지 그 신인 이제 그렇죠. 예, 이제 좀 이렇게 묵직한 신인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지금 이제 이 아가씨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이제는 김태리는 본인이 원하는 영화를 골라서도 할 수 있는 이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치에 그냥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최근 한국 영화계에 신인 여배우들이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뭐 박소담 씨도 네.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김태리라는 배우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 아가씨라는 영화를 좀 이제 조금만 분석을 하자면 곡성도 굉장히 플롯에 어떤 재미가 있었던 반면 아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읽었어요. 핑거 스미스는 되게 유명한 소설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구조가 그거죠. 1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2부에서 반복이 되는데 시점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1부에서 이제 이 하정우와 김태리가 짜고서 김민희를 속이는 줄 알았는데 2부에 갔더니 뭐 속이는 사람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재밌는 게 1부에 나왔던 씬이 2부에 또 반복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시점이 바뀌고 혹은 일부에서 보여줬던 씬에서 끊었던 그 뒷부분을 이제 2부에서 또 이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영화가 다 끝나야 그 씬이 완성이 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씬이 모여서 시퀀스가 되고 그게 이어져서 기승전결 이야기가 돼서 우리가 장편 영화 하나를 보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러니까 중반에 이미 반전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그 반복과 변주로 긴장감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집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이미 중간에 반전이 다 드러나 버리는데도 보게 돼요. 그 긴장감 안. 그게 진짜 아 이게 대가 장인의 솜씨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같이 오래 했던 팀들 있잖아요. 김상봉, 김재범 그 편집하는 그 형제분들 그분들의 그 편집 솜씨가 아 이분들이 그래서 진짜 베테랑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음악에 이제 조용욱 항상 했던 팀 촬영의 정종훈 미술의 유성이 그 멤버네요. 예, 조상경 의상 분장의 송종이 딱 그 멤버들이 이제 올드보이 멤버. 예, 만들어낸 그것들을 보면은 아 정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그러니까 좀 다른 영화들과 좀 뭔가 이렇게 진짜 이래서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되게 몇몇 저널에서 자꾸 이 아가씨를 여혐의 문제랑 엮어서 기사를 막 쓰고 헤드카피만 그렇더라고요. 헤드카피. 내용을 보면 전혀 아니야. 근데 너무 맞아. 이렇게 좀 억지스럽게 낚시질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영화는 오히려 그냥 여성 여기 나오는 나이 설정이 19살, 20살이에요. 이 김민희와 김태리가. 그런데 여성이 정말 이렇게 진짜 자기 욕망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억압에서 풀려나서 그런 자기의 진짜 그거를 향해서 나아가는 뭐 이제 사실 그런 식의 성장 영화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스토커도 사실은 그랬었고 스토커도 맞아요. 집을 떠나버리죠 그 소녀가. 근데 여기서도 떠납니다. 그냥 그 억압의 상징인 큰 저택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뭐 근데 이게 실제 그 원작자인 사라 워터스도 워낙에 그런 영국에서 이제 그런 그쵸. 역사 소설인데 미스터리와 스릴러가 가미된 그런 소설들을 써왔던 걸로 유명하고 이미 엄청난 팬덤이 그러니까 엄청난 팬덤이 아니지 이렇게 되게 소수의 매니아적인, 그 매니아적인 팬덤을 충성도 갖고 있고 강한. 예. 그리고 실제 주인공들이 레즈비언이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용인되기 어려운 여성성을 구현하는 그런 여성들이 주인공인 그렇죠.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그런 역사 소설을 주로 팠던 사람이라. 박정욱 감독은 원작을 읽고서 일부도 읽기 전에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미 이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 정말 눈에 보이는 것 같은 마치 그 시공간을 살았던 사람이 쓴 것 같은 그 그렇죠. 묘사들을 보고서 이건 해야겠다. 이건 된다. 영화 그러니까 된다. 그 소설을 생각을 읽으면 했대요. 소설이 꽤 이렇게 네. 두꺼워요. 네, 두껍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그런 소설이죠. 찰스 디킨스 소설처럼 네. 그 당시 그 이제 네. 그 영국의 그 19세기 그렇죠. 19세기 초. 초 그걸 막 정말 묘사하느라고 이게 안 넘어가. 그래서 한 반절 정도는 지루해. 막 묘사를 막 어떻게 생겨 먹었고 뭐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했는데 그거를 참고 반을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밤을 새게 돼. 아니 밤샐 것도 없어. 그냥 언제 다 읽었는지 모르게 그냥 반전 시간이. 반전으로 읽어버리는 아주 매력적인 소설이지. 네, 나도 그래서 이거 봤었는데 내가 몇 개 됐는데 침대에 이렇게 옆에 누워가지고 이걸 딱 폈는데 그대로 아침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래, 너 힘들어. 안 움직이고 계속 본 거야? 그래가지고 네. 이거 왼쪽이 완전히 결려가지고 진짜 훅 넘어요. 너무 재밌게 봤었어.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원작의 그런 재미 이런 것들이 영화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달라진 부분도 있어요. 각색한 부분들. 그리고 뺀 부분들도 많이 있고 원작에 있는 뭐 출생의 비밀 이런 건 다 빼버렸어요. 네, 그런 거 빼버리고 이제 다른 이제 그런 그 엔딩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 주는 재미들 그 뭐 초반 마케팅 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문소리 씨가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문소리 씨 나오자마자 죽는다 그러던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미친 여자. 예, 강한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나오는 뭐 조진웅이라든가 조진웅은 사실 그 캐릭터에 아주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소설을 읽으면 소설은 이제 그냥 그 쫌생이 같은 막 칡벌레 같은 노인네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번에도 제가 이제 약간 책 안 읽게 생겼는데. 인터뷰 근데 그런 설정이면 읽겠더라고.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번에도 인터뷰를 했어요 박재학 감독님을 해서 이제
조진웅이 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의외로 어울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BBC에서 핑거 스미스 드라마가 나왔었어요. 2005년인가 이때 나왔는데 그걸 보셨대요. 근데 드라마 자체는 되게 재미가 없었는데 되게 재미가 없다기보다 아주 재밌게 보진 않았는데 미니 시리즈였는데 3부작인가 그랬는데 보다가 그 역할 그 조진웅 역할을 맡은 배우가 찰스 댄스라는 배우예요. 그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네, 그 배우 에이리언 3에도 나오고 굉장히 노장입니다. 그 70 정도 된 나이가 키가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190 정도 돼요. 찰스 뭐? 찰스 댄스. 댄스요? 그 댄스라는 배우인데 그 배우가 영국의 굉장히 그 중견이 아니고 노장 배우죠. 70이 된 유명한 배우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꽤 연기파로 각광을 받았던 배우인데 많이 나온 배우구나. 그 배우를 블랙하우스에도 나오고 이분은. 그 배우를 되게 좋아했대요. 박찬욱 감독이 좋아했는데 딱 보면서 저렇게 큰 사람이 저런 역을 했는데도 의외로 괜찮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 캐릭터를 영화하면서 아가씨로 각색하면서 그 캐릭터 원작보다 훨씬 더 좀 늘리고 그러면서 좀 더 다른 뉘앙스를 자기도 줘보자 해서 이제 조진웅이 한 185 되거든요 키가. 그러면서 이제 살은 좀 이제 뺐으면 해서 한 18kg 줄였다 그러죠. 그러면서 조진웅이 여기서 굉장히 이렇게 천박하고 변태스러우면서도 이제 또 코믹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캐릭터를 하고 그 하정우 캐릭터도 원작에 이제 있는 젠틀맨이라는 캐릭터였죠. 그런데 사실 영화상으로 되게 비열하고 야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하정우 특유의 약간 좀 어리숙하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 같은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화에 유머를 준다면은 하정우 캐릭터를 통해서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러기에는 하정우가 진짜 그 뉘앙스가 딱이다. 그리고 이제 영화적으로 각색되면서 원작과 바뀐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하정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필요하다 해서 딱 캐스팅이 된다는 게 배우 나 이 배우가 필요해 그럼 딱 캐스팅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올라가면은 뭐 이게 쇼부가 되는 거지. 그냥. 말만 듣고도 그냥 그럼 해야죠. 박찬욱 감독님이 너한테 관심 있으시대. 뭐 이런 걸로 이제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캐스팅 자체가 뭐 이미 캐스팅 자체가 너무 완벽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화적 만듦새에서 이제 뭐 완벽한 영화 어디 하나 뭐 빼서 이 취약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사실 딱히 없는 뭐 굳이 하자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하고 싶지 않은 사실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뭐 되게 짠했어 하정우. 하정우가 좀 짠한 그런 구석이 있죠. 되게 어떤 면에서 되게 매력적. 하정우 특유의 약간 불쌍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나타나고 그리고 그 히데코라고 나오거든요. 김민희가. 그래서 히데코라 그러면은 히데코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딱 제가 떠올랐던 게 그 다카미네 히데코라는 배우, 나루세 미키오 영화에 많이 나오는 여배우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여배우죠. 그 박찬욱 감독 금자씨에 보면은 빵집 이름이 나루세거든요. 맞다. 박찬욱 감독이 나루세 미키오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만나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 히데코는 다카미네 히데코입니까? 했더니 오마주라고. 맞지. 오마주라고. 그거 좋아하시지 그런 거. 오마주고 다카미네 히데코가 나루세 미키오 영화에서 맡았던 여성상이 굉장히 자립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런 꿋꿋한 여인상을 많이 맡았거든요. 그런 여인상에 대한 이제 오마주로서 아가씨의 그런 두 여인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이제 그런 게 투영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일본 여자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무조건 히데코. 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아사코. 천득. 뭐. 못 봐서 아쉽네요. 이거 근데 뭐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죽겠네 아주. 오늘 저기 한번 보세요. 엉클 좀 입 다물고 있으니까 되게 적막하죠. 절간에 온 것 같습니다. 참나. 좋은 영화. 둘이의 사고를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죠. 뭐 알았어요.